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자,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상황 정리해 주세요.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증축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구조 변경 후 화물을 987톤으로 줄이고 선박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를 2030톤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했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보건성 유지가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에 따라 세월호 등록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지난 5일 선박 증축과 등록 검사가 이루어졌던 조선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이 검사를 담당한 한국 성급에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예. 수사본부는 또 지난 6일 구속된 청해진 해운 상무 김모 씨로부터 평소 과적 운항 사실 등을 김한식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를 조사한 뒤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또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수사도 정리해 주세요. 네, 검찰은 일단 유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포착되고 있지만 실제 지분이나 공식 직위가 없어 세월호 침몰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에 증축된 공간을 자신의 사진 전시실로 이용하도록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만약 증축이 보건력 상실로 이어져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측근들은 모두 유 전 회장의 경영 관여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관건이겠군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이던 국정원 2차장에 이 검찰 공안통 출신인 김수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국정원 2차장 자리는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 대북, 대테러, 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서천호 전 2차장이 물러나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는데요. 예. 오늘 내정된 김수민 변호사는 부산 태생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입니다. 법무부 공보관과 대검 공안사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 내정자는 특히 지난 2003년 송두일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등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형사와 공안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이 발탁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국정원의 개혁 방향을 놓고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었는데 검찰 공안통 출신이 2차장으로 갔다. 그럼 대공수사권 폐지는 없다는 게 분명한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사과하고 국정원에 황골 탈퇴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천호 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한 지 23일 만에 공안검사 출신을 후임자로 발탁했는데요. 이번 인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컸던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의 개혁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2차장 인선의 대공수사 전문성을 우선해서 검찰의 공안통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공수사권 폐지를 거부한 셈이라는 겁니다. 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과 오용 사실이 드러났고 또 이는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발생한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이 힘을 얻어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해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공안통 검사 출신 2차장이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대수술에 동의하고 철저한 내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아니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내일 나란히 차기 원내대표 선출하죠. 먼저 새누리당 어떤 상황입니까? 여긴 단독 후보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10시, 새정치연합은 오후 2시에 각각 원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 후보로 이완구, 주호영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투표 없이 박수로 이들을 합의 추대할 예정인데요. 예. 두 의원 모두 3선으로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과 대구 경북의 결합이고 개파로 보면 친박과 비박 인사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여야가 정치 일정을 중단하면서 일찌감치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이완구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대항마로 거론되던 친박계 정가윤 의원은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쪽은 어떻습니까? 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은 기호순으로 노영민, 최재성, 박경선, 이종걸 의원의 4파전 양상입니다. 네. 3선인 노영민 의원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캠프의 비서실장을 지내 친노그룹과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이 지지 기반입니다. 최재성 의원은 수도권 출신 3선으로 소장파가 주도하는 혁신 모임을 이끄는 정세균계 인사입니다. 예. 박영선 의원은 첫 여성 원내대표를 노리는 3선 의원으로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더 좋은 미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종걸 의원은 수도권 4선으로 앞서 광주 출신 3선인 김동철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이번 경선은 통합 이후 새정치연합 내 역학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노영민, 박영선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영민 의원이 선출되면 여야 모두 충청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맡게 되고 박영선 의원이 당선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교섭단체에서 여성 원내대표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